그냥 선물이었는데? 그냥 낡은 인형이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도착하고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벽에 적힌 메시지들? 그리고 한밤중에 그 여자가 방 의자에 앉아 고개를 기울인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걸 봤어요. 모든 것은 1970년 비밀과 그림자가 일상생활의 틈새로 스며들던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수수께끼의 엄마 데토나는 수수께끼에 쌓인 희귀 인형 컬렉션으로 유명한 유명하비 스토어에서 조산 인형 하이디 앤을 구입합니다. 인형은 불안한 윤곽의 삼각형 코, 비밀을 숨긴 듯한 작은 파란색 드레스, 사악한 매력을 강조하는 줄무늬 양말, 존재감을 암시하는 끈으로 꼼꼼하게 얽힌 머리카락, 공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담고 있는 단추로 만든 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일 선물이 피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도너는 간호학을 졸업하려는 대학생이었으며 룸메이트이자 간호사인 작고 칙칙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학업 생활의 어두운 도전과 일시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도너는 인형의 저주받은 본질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한 장식품으로 인형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 여행자인 앤지와 함께 도너는 인형이 날이 갈수록 미묘하지만 점점 더 위협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고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불안한 장소에서 인형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녀는 거의 의식적인 자세로 팔과 다리를 꼬고 소파에 쉬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로 주변 환경을 지켜보는 듯 식당 의자에 기대어 직립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도너는 떠나기 전에 인형을 소파 위에 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길한 힘이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간 것처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이 잠긴 채 그녀의 방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무생물의 움직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형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후 도너와 앤지는 자신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일종의 양피지에 누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와 같은 간청이 포함된 손으로 쓴 메시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 손글씨는 종이의 고대적 성격과 대조를 이루며 공포와 호기심을 고조시켰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밤, 도너는 집에 돌아와서 인형이 전략적으로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행동이 그 물건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는 피와 비슷한 불그스름한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액체는 마치 알 수 없는 물에서 나온 것처럼 손과 가슴 뒤로 눈에 띄지 않게 퍼졌습니다. 그럴듯한 설명도 없이 말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에 겁을 먹은 도나와 앤지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영매술 세션을 위해 영매를 불러냈습니다. 이 의식에서 인형은 애나벨 히긴스, 애너벨 히긴즈 라는 이름의 7세 소녀의 영혼에 빙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 애나벨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 건물에 살았고 나중에 그녀의 시신은 그 장소 외곽에서 생명이 없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션 중에 무당은 어린 소녀가 두 여성에게 다가가면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꼈고 거리 순수하게 그녀 옆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연민과 애너벨 이야기의 취약성에 감동한 도너는 물체가 도착했을 때 항상 곁에 있었고 소녀의 명백한 결백을 결코 믿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친한 친구 루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형이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는 이상한 악몽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반복되는 꿈과는 달리 이 꿈은 마치 그의 몸이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를 깨어 마비되게 만들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발을 살펴보니 애나벨 인형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다리 위로 올라간 다음 가슴 위로 전진했습니다.
몇 초 만에 인형은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하여 무자비하게 목을 졸랐습니다. 마비와 절망에 휩싸인 눈은 의식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인형이 상징하는 저주와 그것을 조종하는 어둠의 정령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악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도의 경로를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갑자기 도너의 방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침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사하기로 결심한 눈은 조심스럽게 침실문으로 걸어가서 소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바닥에 버려진 애나벨을 제외하고는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을 꼼꼼하게 조사한 결과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형에 다가가자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불안한 느낌이 그를 감쌌다. 눈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고통에 몸을 굽힌 채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셔츠는 피로 얼룩졌다. 그가 작품을 열었을 때 그는 마치 악마의 발톱이 그의 피부를 찢은 것처럼 7개의 뚜렷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3개는 수직으로, 4개는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강렬한 화상처럼 보였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며칠 안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나는 인형을 지배하는 영혼이 순진한 어린 소녀의 영혼이 아니라 오히려 악마적인 존재의 현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로 인해 그녀는 다른 권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 신부로 알려진 신부에게 연락하고 심리학자와도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문제가 일반적인 심리적, 영적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곧 교회 내 최대 권위자인 존경받는 쿡 신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차례로 인형 사건에 즉시 관심을 보인 수수께끼의 전쟁 사용자인 초자연적 전문가 팀을 소환했습니다. 도너와의 격렬한 대화에서 전문가들은 인형이 실제로 소유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목격된 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의해 조작된 조작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영혼은 장난감이나 인형과 같은 무생물에 부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악령은 주의를 끌기 위해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 숙주를 소유할 목적으로 장소나 물건에 부착하여 삶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나벨로 변장한 악령은 일종의 순간이동을 이용해 인형을 아파트 주변으로 옮겨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영매를 불러 자신과 소통하도록 유도했다. 도너와 렌지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영혼은 길을 잃고 무방비 상태인 어린 소녀인 척하여 도너의 집에 출몰하도록 허락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영이 부정적인 것처럼 그것이 일으키는 현상은 절대적으로 혼란스럽고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인형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손으로 쓴 메시지의 실현, 인형 표면에 알 수 없는 불그스름한 액체의 얼룩이 나타나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각 방울은 마치 경고나 저주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악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루에 대한 잔혹한 공격에서는 틀림없이 짐승의 표가 찍혔는데 이는 정령이 환경에 가하는 악의적인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적인 침입이 앞으로 2-3주만 계속된다면 악은 인간 전체를 사로잡을 정도로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한 악기 영향력의 발전은 그 집에 사는 사람 중 한 명 또는 전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긴장감과 두려움이 고조되면서 전문가들은 임박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쿡 신부가 이끄는 강력한 구마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확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7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구성된 주교 축복문을 낭송했습니다. 세심하게 고안된 이 의식은 악의 흔적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긍정적이고 신성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현상이 다시 발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호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집안 구석구석을 빛으로 채우고 악령이 만든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테마가 완료된 후 전문가들은 에드웨어와 함께 낡은 헝겊 인형을 안전한 장소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에드웨어는 아직 인형에 붙어있는 정령의 사악한 증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고속도로를 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위험한 커브를 돌 때마다 자동차는 윤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미끄러졌고 유압 및 브레이크 시스템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고장났습니다. 당황한 순간에 해당 차량은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즉시 에드웨어는 멈춰서 차에 올라 주저없이 검은 가방에서 성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굳은 손으로 인형에 물을 적시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기도했는데 마치 마술처럼 소란을 멈추게 하여 차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에드웨어는 의식이 악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라면서 인형을 책상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영향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인형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불규칙하게 공중에 떠올랐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힘에 반응하는 것처럼 넘어졌다가 솟아올랐다. 에너벨의 존재는 집의 여러 부분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녀를 건물 외부에 가두었다가 돌아와 보니 인형은 마치 피해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 반항적인 자세로 앉아 다시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인형의 적대적인 행동은 집에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가톨릭 퇴마사인 제이슨 신부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에너벨을 발견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너는 헝겊 인형일 뿐이야, 에너벨. 넌 누구도 해칠 수 없어 라고 선언한 뒤 권위의 말이 악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듯 그녀를 다시 의자에 던져버렸다. 즉시 에드웨어는 심각한 어조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떠날 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점점 더 불안해지며 사건을 지켜보던 로레이는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예감은 몇 시간 후 제이슨 신부가 직접 루에게 전화를 걸어 혼잡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보고했을 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형의 악이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에너벨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 그녀는 진정한 오컬트 전설로 거듭났습니다. 존경받는 초자연적 조사관인 조하르는 인형의 영향력을 가두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상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선조들의 기술과 명망 높은 재료로 제작된 이 상자는 오늘날까지 에나벨이 남아있는 오컬트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격리된 이후 인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상자가 인형의 악을 가두는 최종 감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끔찍한 에피소드는 에너벨이 뿌린 두려움을 강화했습니다. 대담함과 미지의 세계에 맞서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한 청년은 여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형을 둘러싼 경고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는 만약 이 독립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표식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용기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표식을 받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 등장한 에듀웨어는 다급하게 떠나야 해 라고 외쳤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전설을 계속 웃고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비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오토바이의 통제력을 잃고 나무에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은 한순간에 사라진 청년에게 치명적이었고 여자친구는 살아남았지만 트라우마와 깊은 후회 속에 1년 넘게 병원의 악몽에 갇혀 지내야 했다. 섬뜩한 뉘앙스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 찬 이 사건은 결국 오컬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화 작품에 영감을 주었으며 악의 세력이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다는 어두운 경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나벨은 현재 오컬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전설은 계속해서 역사의 전당에 울려 퍼지고 있으며 순진한 모습 뒤에는 현실을 진정한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 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의 공포가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면서 각각의 어두운 세부사항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끈다. 이 존재의 존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에 맞서도록 도전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지속되고 그림자가 계속 길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